사주 간지를 만세력에서 찾아보자. 연월일시를 이제 사주 간지를 이제 사주 간지를 어디에서 만세력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 찾아보는데 대충 그 찾아보는 중에서 어떤 걸 찾느냐는 거예요. 보면은 태어난 해의 간지는 입춘을 기점으로 정한다. 입춘을 기점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입춘을 기점으로 정한다. 왜서 입춘이냐? 왜 입춘이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세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수라고 세수라고 하는 건 저 얼굴 닦는 게 세수가 아니고 그 해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 머리.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1월 1일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시라는 거예요. 시. 어떤 걸 시작을 할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뭐야? 세시라 그래. 세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시풍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야? 정초풍속이라는 다른 말로. 세시라는 말은 그 세라는 말은 해라는 뜻이에요. 그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을 어디로 기점할 것이냐를 말하는 게 바로 입춘을 말하는 거예요. 입춘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자, 왜 그러한가? 모든 기점의 원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극의 사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사상 8개를 배웠잖아요. 그 사상에서는 사상은 노소가 있다고 했고, 그죠? 노소가 있다 해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뭐야? 그거는 왜냐면 지구가 자전과 또 뭐? 공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태양을 주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돌 때에 내가 이렇게 돌았느냐, 이렇게 돌고 여기 왔느냐, 요렇게 있는데 여기 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태양에 받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냐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봄에 태어났는지,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 가을에 태어났는지, 겨울에 태어났는지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또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전하는 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곳은 그러니까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그 여름이야. 그게. 그 여름이야. 먼 쪽은 그 한국 겨울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멀고에 따라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쪽을 우리는 진방이라 그래. 진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진방이에요. 진방. 이게 제출호진이라는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 제출호진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비로소 태어나오는 건 어디서 태어나오느냐면 제출호진, 이 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에서. 진방은 그건 뭐냐 이게. 진은 뭐냐면은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인과 갑과 묘와 을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잖아요? 동이라 그러고 또 이걸 뭐라 그런다고? 춘이라 그래요. 춘이라.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뭐냐면 입춘이라는 거야. 입춘. 그래서 그게 뭐냐? 세시로 보자. 세시로. 그 한 해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야. 한 해의. 그걸 입춘이다. 입춘. 이게 한 해. 그러니까 입춘, 그 다음에 춘분, 그러니까 추분,
뭡니까? 그 다음에 동지, 하지, 이분, 이지라는 표현이에요. 이분, 이지. 이분은 춘분, 추분. 그죠? 춘분, 추분. 양지는 또 하지, 동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입춘부터 그죠? 춘, 하, 추, 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춘 여기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입춘은. 그래서 그냥 세수를 이렇게 입춘을 기점으로 이렇게 정한다. 영어는 뭐냐면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입춘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현재 실제로 쓰는 건 우리는 뭘 쓰고 있죠? 태양력을 쓰니까 그죠? 서기로 쓰죠. 서기. 그러니까 뭐야? 1월 양력 1월 1일을 한 해에 세수로 쓰는 거예요. 세수. 근데 이 기운으로 볼 때는 뭐냐면 기운으로 볼 때는 또 이렇게 역인들은 뭐를 쓰느냐면 동지를 써요. 동지. 동지를 쓰는데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맨 하단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맨 하단이 이렇게 이제 곤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곤이지가 돼요. 곤이지. 곤이지가. 근데 이 곤이지에서 하나가 일양시생이라 그래. 일양시생. 하나 양이 이게 전부가 뭐예요? 음이라 그래. 이거 다 음이죠? 6개가 다 음이잖아요. 이 음이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음이 무너져서 다시 양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야? 달도 차하면 기운아이다 그러잖아요. 달도 차하면 기운아이다. 달도 이렇게 만월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상연되고 하연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또 보름달 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다 차면 이거는 이제 음이 꽉 차면은 반드시 뭐 양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가지고 지 레 복이라 그래요. 그냥 이해만 하면 안 적어도 돼요. 지레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레 복이라는 거는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복, 되돌을 복자예요. 한 바퀴 다시 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왔다라는 말은 여기가 기운이 양이 새롭게 뭐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있는 모든 중에서 일양이 시생이다. 그래서 이걸 아주 하나의 양이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일양시생이라 그래. 일양. 그러니까 요 양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요 때가 뭐라는 거야? 시작이다라는 거야. 그 요게 뭐다? 요 때를 여기 어디냐면 동지라 그래요. 동지다. 그리고 반대에는 뭐냐면 이러면은 여기서 사실은 여기 요 자리예요. 여기 자리예요. 요 자리. 요거는 그러면 요 자리에 있으면 요 반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전부가 순양이죠. 전부 양이잖아요. 그죠? 전체가 양이야. 양인데 전체가 양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꽉 차면 다시 뭐 무너지게 돼 있고 무너지면 다시 차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 가득 찼죠. 그러면 다시 뭐예요? 하나가 또 어떻게 된다고? 초요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뭐야? 이걸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천풍구라고 말해요. 천풍구. 그러니까 이 천풍구라는 거는 요거는 동지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고? 이걸 하지예요. 하지다. 이 천풍구라. 그래서 이때는 다시 양이 가득 찼지만 다시 음이 생겨나서 쭉 와서 완전히 꽉 차면은 다시 또 뭐예요? 일양이 또 태어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일음시생이라 그래요. 요거는 음이 비로소 하나가 더 생겨났다. 이거는 요 저 위에 거는 뭐냐면 일음이에요. 일음.
일음시생, 여기는 일양시생. 그러니까 이 양기가 양의 기운이 비로소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것이 뭐다? 세수다. 이렇게. 이것이 한 해의 시작이다. 이게 셋이다. 이게 셋이다. 이게 하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에서는 말이죠. 동지는 동지 팥죽을 하고 작은 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작은 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그러니까 이때 동지가 되면 벌써 이미 땅속에는 이미 벌써 봄인 거예요. 벌써 이미 거기는 양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꽁꽁 사방이 다 얼어있지만 땅속은 이미 용솟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적으로는 입추는 이게 태어나 막 이제 보입니다. 눈에 이제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게 셋이다. 이게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역에서 볼 때 여긴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닐세. 어차피 그 시작이라는 건 양의 기운이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동지에는 이미 벌써 일량 시생을 하니 동지가 곧 세시일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라요. 여긴들은 주역인들은 이걸 가지고 동지, 그래서 동지가 되면은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점을 쳐요. 이제 시초점을 쳐요. 시초로서 이렇게 점을 쳐서 올해 구군이 어떠할 건지, 우리 가족은 어떠할 건지 이걸 미리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미리 알아보고 우리 가족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미리 한번 쳐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지세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되면 뭐 먹죠? 파죽. 그래, 팥죽 먹죠. 팥죽 안에 뭐 들었죠? 아니, 새알씨. 새알 먹어야 뭐죠? 나이 먹는다 그러죠. 근데 동지는 아직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아직 한 해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동지의 팥죽알 먹으면서 나이 먹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다, 세수다라고. 양력이 우리가 사주팔자는 그러면 우리가 사주 철학관에 가면은 되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면은 생년월일시 불러보세요 그러면 거의 한 10명에 9명은 음력으로 불러요. 그래서 양력은 모르세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음력을 하지 않나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질문.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걸까요? 양력으로 보는 걸까요? 자, 편하게. 음력으로 봐요. 음력으로 본다. 또 음력으로 본다. 그 여러분들은 그러면 답은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다 볼 수도 있고 둘개 다 볼 수도 있고. 땡이야. 땡이라니까 틀린 거예요. 틀렸다. 그래, 그걸 위해서 음력으로 말하잖아요. 그 음력을 만세력은 변화를 해서 찾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만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양력으로 하면 저게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양력으로 하면 맞습니까?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력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땡 하고 딱 쳐면 돼. 양력으로 하면은 띵똥까지 밖에 못 가. 땡까지는 못 가. 띵똥 땡 해 맞다 그래. 양력으로 봅니다. 그러면 띵똥까지. 그럼 양력이 더 현실적이구나 하는 거라. 이게 태양력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사주는 뭐다? 절기학이라는 거예요. 만세력으로 말하는. 그래서 절기학. 그래서 만세력. 절기학. 절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절기는 딱 그때 되면은 그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 세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구운동에서 세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맞추려 보니까 우리는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양력하고 또 맞춰야 되니까 세차 기운 때문에 우리는 또 윤달을 하는 건 또 만들어 넣어요. 그죠? 윤달의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 거는 뭐가 안 변한다고요? 그 절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이거는 사주학은 그러니까 절기학이에요. 그 다른 말로 월령학이라 그래요. 사주학은 뭐라 그런다고요? 월령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월령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력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죠? 여태껏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음력으로 늘 말했었는데
사실은 음력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걸 음력으로 주면 그걸 우리는 변환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서 찾아서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명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력으로는 좀 더 찾기가 쉬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 보면 자 또한 음력으로 사주를 찰 때는 평달에 출생했는지 또는 뭐 윤달에 출생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월건의 간지를 정할 때는 절입일의 입각 시간을 확인하고 절입일 입각 시간 전일 때에는 이전 달의 월건 간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보고. 요게 아까 같은 말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절입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입시. 절일은 입각 시간 전일 때에는 이전 달의 월간 간지, 입각 시간 이후일 때는 해당 월, 당월이라는 거죠. 당월의 월간 간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입일 날 출생한 경우에는 절입일 날 딱 절 끊어진 날, 절입일 날 출생은 절입일 입각 시간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한 후 출생일을 정한다. 그러니까 아주 초분따지까지 따져라는 뜻이야. 초분따까지 따져라. 그 입각 그러니까, 시간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사실 그거 찾다가 헷갈려요. 그런데 참 좋은 건 말이죠. 그래, 이거는 다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딱 그냥 지가 알아서 탁 맞춰서 딱 찾아줘요. 그래서 앱이 쓰는 게 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다 못 맞추면 사주 팔자를 불러줬지만 사주 팔자를 똑바로 적을 수 있다 없다? 못 적으면 남의 사주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사주를 보고 시컷 보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남의 사주 봤는데도 그 사람이 아이고 잘 맞추더라 이렇게 완전 그 미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통박지 했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통박으로 그 사람이 다 봤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러니까 잘 맞더라. 신기하죠. 그거는 보는 능력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남의 사주를 보면서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잘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절입일의 정확한 입각 시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역서를 참고해라.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는 사주 보기 참 힘들겠죠. 옛날엔 힘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불과 들어요. 이거 나온 지 몇 년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시간의 간지를 정할 때에는 출생 시간 연월일까지는 이제 알겠어. 이제 만세를 보고 찾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생 시간의 간지를 정할 때에는 이게 시간 조견표를 참고한다.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주의할 점은 출생한 그해 서머타임을 적용한 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왜냐면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안 하면 어찌 된다? 한 시간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내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 밖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남의 거예요. 완전히 남의 우리나라에서 썸머타임 했을 때 그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해서 붙이는 법은 좀 나중에 월건을 붙이는 법, 그다음에 시간을 붙이는 법, 요거를 이제 별도로 붙이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요. 요 시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점에 보면은 야자시라는 게 있고 조자시라는 게 있고 야자시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조자시와 야자시의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 이 출생시간의 간지를 정한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일간이 사주에 있어서 일간
사주에 있어서 일간이 요걸 가지고 일간이라 그런다 그랬죠. 일간. 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요 시의 천간을 정하게 돼 있다. 시의 천간. 이 천간을 정하는데 요거는 보면은 사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란 거예요. 사시에 내어놨는데 이 사시의 요 위에 천간은 요거는 만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만세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뭐? 이거는 내가 정해야 돼. 내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면 이거 잘 보세요. 요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설명할 수 없는 게, 다음 주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천간의 합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야 여러분들이 사주를 비로소 다 그래서 이 부분 서머타임 이런 부분들도 환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런 건 이제 교환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뭐요? 일광절약 시간제를 썼어요. 일광절약 시간제를 우리가 서머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서머타임은 1시간을 빼줘야 실제 시간이 된다는 거. 요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8년생이나 49년생, 50년, 51년생 왔을 때는 1시간씩 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5, 56, 57, 58, 59, 60년까지 요때 오는 사람도 역시 뭐야? 한 사람을 빼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7년과 88년에 태어난 사람들도 역시 1시간을 빼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8년생 개띠, 올해가 58년 개띠가 환갑이잖아요. 58년생이나 59년생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1시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55년생, 56년, 57, 58, 59, 60 여기까지는 외워놔야 돼. 1시간 빼줘라. 그런데 저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이걸 표를, 그러니까 시간표를 옆에다 놔뒀어요. 이렇게 저거 프린트 해갖고. 왜냐면 저게 안 되면 만세력에다가 요걸 붙여놨었어요, 시간제로. 그런데 저걸 놓쳐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있나? 이거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게 되다 보니까, 좀 전처럼 저도 계산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우리나라 실은 요걸 보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 서울은 동경 27도, 표준 자우선 위치나 우리의 현재 상황은 동경 135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동경 135도의 자우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은 현재 원래는 뭐라고요? 이 127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본 동경. 자, 1번. 일본의 동경. 아닌가 보다. 기울기인가 본데 저 나오니까 동쪽으로 기운데. 자, 1번의 동경. 2번. 그거 같아. 2번 같아. 지금 불러놓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자, 어느 거 맞을까요? 그렇죠. 동쪽으로 몇 도를 기울였냐는 것이죠. 서쪽으로 몇 도를, 서경하면은 서쪽으로 몇 도를 기울여, 동경하면은 동쪽으로 몇 도를, 하필이면 일본이 우리 시는 같이 쓰다 보니까 동경하니까 도쿄시로 생각. 일본도 기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도쿄가 동경시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공교롭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학 교수나 대학원 교수도 강의할 때 이 동경을 도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어. 여기서 말하는 동경은 여기서 말하는 동경은 일본 동경이 아니고 동쪽으로 몇 도 기울었냐, 서쪽으로 그러니까 몇 도로 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뭐예요? 우리나라 서울은 동쪽으로 기울었는데 몇 도로 이렇게 127도 경사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 하필이면 또 일본이란 나라의 기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135도라는 거예요.
풀기가 하필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135도 표준 좌우선인데 서울은 이게 동경 127도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몇 도? 약 32분 정도가 한국 시간을 보면 실제로 한국 시간에서 약 32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본이라 합시다. 이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잘라지면 우린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일본의 중심 시점으로 볼 때 동경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여기라면 그죠? 여기라면 우리는 여기잖아요. 이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가 약 얼마 차이 난다고요? 30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몇 분 차이라고요? 역시 30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중국 갈 때는 사람들이 1시간을 빼줘요. 1시간을.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 시간은 얼마 차이예요? 그러면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갈 때는 우리는 얼마를 조정하고 간다고요? 1시간을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일본시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국제가 됐건 뭐가 됐든 우리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를 전 세계에서 우리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우리 시를 못 찾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자주독립은 그 총독 말이 1세기가 지나가 봐라. 니네가 자주독립이 되는지. 니네는 1세기 후에도 우리의 예속되어 살게 돼 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명리학자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다 그냥 아니다 하면서도 막 여러 설을 댑니다.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문제 뭐 오만 거를 대면서 그걸 갖다 안 된다고는 하지만 명리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요 개념은 이해하셨죠? 네. 자, 이해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요 말의 내용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시에 출생한 부분이 요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시. 그 자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시를. 자시. 자, 기준적으로 자시는 여기 써놔있네요. 보자. 자시에 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